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의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러 오늘 서울 국회를 찾아온 건데 행사 시작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가지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거 어제 그 기소 이야기를 듣고 근데 제가 참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우리 국가가 여러 가지로 좀 혼란한데 시기적으로도 또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잘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절차나 이런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없는지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소 문제는 이미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 변호인들이 방문해서 기록을 열람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런 과정들이 검찰하고 협의가 되면서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되고 있고 또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는 뭐 아주 단적인 사례 같아서 내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좀 드러내고 좀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좀 주력을 할. 오늘 저 일정 전에 윤건영 의원이 기자들한테요. 이 뇌물 혐의 기소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낼 거다. 참조해달라 이렇게 사전에 고지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물으니까 문 전 대통령이 답을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종 의원님. 네. 어제 변호인단이요. 문 전 대통령이 사위 취업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렸다.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는데 무슨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제가 알기로 2021년도인가요? 아마 그때 고발로 이루어져서 쭉 진행돼 왔고 또 관련자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이 돼 있죠. 그리고 꽤 오랫동안 수사를 한 사건인데 글쎄요. 몇 년 동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전주지검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건을 늑장 수사를 했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몇 년째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인데 근데 이제 와서 뭐 대통령 기록관 가서 뭐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뭐 기록관 가서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뭐 거의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일단 이 딸의 문제고 그 사유였던 문제고 이상직 전 의원 자체 가지고 있던 타이스타 항공이 거기에 이제 취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부분의 사건인데 굳이 계속적으로 이제 답변을 늦추고 거부하고 하다가 이제 기소가 되니까 이거 뭐 준비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저는 변명처럼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진작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럼 더 어떻게 시간을 더 늘리죠? 지금 벌써 지금 한 4년, 3년 동안 수사를 해온 사건인데 그때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기소를 하니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기소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변호인들이 하는 이야기도 결국 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도자료만 한 10쪽가량의 아주 자세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결국 이제 법정에서 다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이렇게 또 입장을 냈더군요. 대통령 재직 때 밝혀졌다면 이건 탄핵 사유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까지 묶어가지고 범죄자들이 검찰 탓을 한다. 뭐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한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박 대변인님. 예. 사과가 먼저인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문 전 대통령이 오늘 사과드립니다. 뭐 국민들께. 뭐 이런 내가 사실 아니더라도 이런 의혹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과드린다.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기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정적인 증거가 있고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장의 내용에 입각해서 여러 의혹들을 받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사과를 하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혐의 자체가 자기 사위를 전 사위를 특혜 채용을 하도록 하고 태국에 이민을 가도록 청와대 조직을 사조직처럼 사용을 해서 특혜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책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게 만들었던 그런 정책 실패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위에게만 2억 원이 넘는 그런 금품 혜택을 줬다라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전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좀 구구절절로 자기 해명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민주당의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문 전 대통령이 오늘 얘기 중에 이것도 있었습니다. 서면 답변을 준비 중이었다. 네. 그런데 검찰이 그 사이에 기소를 해버렸다. 이거였는데 어제도 검찰이 얘기를 했던데 서면 답변을 보낸 게 한 달 전이었다. 네. 한 달 전이었는데 무슨 이제 와가지고 준비 중이었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또 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하는 지금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 보내놓은 서면 답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아마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나름대로 소통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에 따른다고 한다면 전혀 그런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검찰 측에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쪽이 맞는 말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네.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른 지금 이 그 피의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을 지금 넘겨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얼만큼 진척이 되고 언제 정도의 답변이 올 것인지 그건 한 번쯤은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정말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건 이제 아직 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 주장이니까요. 검찰에서는 예, 또 뭐 연락을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예. 모르니까. 예. 그러나 일단 문 전 한쪽 대통령 얘기만 측의 듣고 나면, 주장에 예. 따른다고 한다면 상당히 황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 윤건영 의원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결국은 이런 그러니까 이 서면 답변의 또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결국 대통령 조기 선거라는 이 정치적인 이 시기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일종의 전직 대통령이 또 이거 민주당 출신이니까 민주당 전체를 망신주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윤건영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건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진즉에 이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든지 아니면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는 있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